재밌는 짤 시간 한번 풀어볼게요. 자, 여러분 많은 논란들 속에 여러분들이 잊고 계신 거. 이재명 성남시장,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공약 이행률 네. 91%. 같은 경기도지사였던 김문수 19%인데 여러분 있죠. 누군가는 이재명을 포퓰리스트라고 그러잖아요. 이재명이 공약 이행률이 저렇게 높은 건 이유가 있습니다. 지킬 수 있는 것만 공약합니다. 말도 안 되는 거짓말 하지 않고. 별도 달도 따줄게 이런 거 안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재명 후보는 기본소득 하겠다고 하면 할 사람이에요. 그렇죠. 네. 본인이 생채기가 나는 게 싫어서 90% 밑으로 떨어질까 봐. 자, 그다음 요거 꼭 한번 알려드리고 싶어요. 새날 방송의 기저귀도 하니까. 대구 경북에도 사람 삽니다. 염치 없는 거 압니다. 저희가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부디 TK를 잊지 말아 주십시오. 다들 답이 없다고만 말하는 이 땅에 아직 포기하지 않은 사람이 있음을, 개혁을 열망하는 TK의 딸들이 있음을 부디 잊지 말아 주십시오. 삶의 추억과 터전이 다 이곳에 있는데 고향을 헌식전처럼 버릴 수 없지 않습니까? TK를 기억해 주십시오. 황무지 같은 이 땅에도 모종을 심는 사람들이 있음을 꼭 기억해 주십시오. 예. 자, 계속 말씀드립니다. 거기서 10%가 나오더라도 10%의 분들을 위해서라도 포기하면 안 되고 거친 언어 쓰시면 안 되는 거예요. 어디는 포기했다 이런 식으로. 네. 자, 다음 가겠습니다. 여기 뭐냐면요. KBS가 어제 방송했던 여론조사인데요. 자세히 보시면 김문수 그래프가 이상하게 높아요. 그러네. 아니 생각해보면 55면 대략 50이라고 치고 55는 지금 반도 안 되는 거잖아요. 반도 안 되는데. 근데 반 이상 올라가잖아요 그래프가. 사심이 너무 반영됐네요. KBS 아직도 정신 못 차렸네. 속마음이 지금 지금 실제로 오른쪽은 보정한 게 저렇게 나와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네. 보정이 아니죠. 지금 오른쪽이 진짜 정확하게 정확하게 보여주는 거예요. 나오고. 그러니까 왼쪽을 보정하면 그러니까 저기 PPT에 파워포인트에 놓고 데이터 넣으면 바로 저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 저렇게 하는지. 그러니까 일부러 올려준 느낌? 숫자를 안 보는 사람들한테 그렇겠죠. 김문수가 다 따라갔다 이렇게 네. 생각하게끔. 큰 차이가 나지 않는다고. 자, 어저께 김문수 유세 차량이 영도 딸이 야 야수님 저게 되게 열받죠. 저거 자기 고향. 영도 구청장 실망입니다. 차가 안 다치게 저게 들고 있어야지. 김문수 후보 차가 지나가는데 구청장이 나와가지고 들고 기다려야지. 저 차 다치게 말이야. 영도 딸이 높이 지한 시설물에 꽝. 그러니까 영도 딸이가 지금도 다리를 들거나 그러진 않잖아요. 합니다. 해요? 아, 그래요? 예, 현수교 기능 복원했어요. 하루에 한 번. 야, 추억 이렇게? 하루에 예. 한 번. 보여주기로? 이벤트. 네, 아, 그래요? 예. 하루에 한 번 야, 합니다. 여기 부산대 2명 갑자기 말 많아서. 부산 아인겨. 영도 딸이 하면 떠오르는 추억 하나 있죠. 옥새 들고 나르샤. 우리 무성이 형님 보고 싶습니다. 야, 몇백억 뒤통수 맞았다면서 잘 계신지 모르겠네. 자, 영도 다리 참 치고 지나갔고요. 자, 경향신문 만평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지금 한덕수 등에 엎여 있던 윤석열이를 여 기마전 할 때 왜 권성동이하고 권영세가 저 한덕수 저 목에 윤석열이가 올라타는데 윤석열이 이 새끼 뚱뚱하고 돼지같이 무겁기도 하잖아. 근데 이게 선수가 바뀐 거예요. 김문수가 지금 윤석열이를 지금 업고 네. 권성동이하고 정광훈이가 지금 기마전하고 있는 거야. 권성동은 그대로 붙어 있네. 야, 끈질기다. 진짜. 그러게 권선동은 네. 참. 권성동이 승자네. 이것도 이제 비슷한 맥락인데요. 지금 이거 웃긴 게 안에 지금 사실은 정광훈하고 윤석열이 술 먹고 있었어. 근데 밖에 있던 김문수가 창밖에서 저 그 탈당 안 하겠대 하는데 바로 옆에 윤석열이가 듣고 있다는 정말 명작 아니에요? 진짜 최고다 이거 진짜. 네. 아 한결에 정말 항상 만평 최고입니다. 그러니까 김문수와 정광훈의 관계를 정확하게 보여주고 있잖아요. 네, 진짜. 정광훈과 윤석열의 관계도. 그러니까 지금 제가 봤을 때는 윤석열보다 김문수는 정광훈이가 지지를 뺄까봐 윤석열이를 붙들고 있는 측면이 더 커 보입니다. 네. 다음 한번 볼까요? 지금 탈당하시면 선거 못 치릅니다 하면서 지금 극우 세력 정광훈하고 김문수하고 윤석열이 지금 그 삼각 달리기라고 하나요? 저게 네. 발 묶고 이렇게 가는 2인 거. 2인 삼각. 2인 네. 2인 삼각. 네. 낭떠러지 서 있는 거요. 한 놈 떨어지면 다 떨어지는 거야 지금. 정광훈은 빤스만 입고 있네요. 저게 바로 두 번째 빤스 아인겨. 속반스 하나 더 있을 거야. 아 빤스 속에다 십자 갖고 있는 거 봐봐. 아 진짜 윤석열이도 깨알같이 소주병 들고 있어요. 아이고.
자 그리시느라 고생 많습니다. 민중의 다음 소리. 한번 볼게요. 네. 요거는 뭐냐면은 지금 저 김웅룡 감독 흉내를 내는 거예요. 김웅룡 감독 옛날에 그 통렬이도 가고 뭐 이렇게 했었잖아요. 상욱이도 가고 홍카도 가고 후보님 힘내세요 우리가 있잖아요. 굳이 있다는 게 권성동 뭐 조배숙 이런 사람들이요. 아 조배숙이네 진짜. 생긴 게 조배숙이네. 이미자도 하나 넣어주지 왜? 사람 차별하고 그래. 그리고 저걸 이제 빈 텐트라고 빈 텐트 아무도 없다. 그다음 거 한번 보겠습니다. 요즘 이런 짤들 많죠. 그 이재명 후보 현수막 밑에서 지금 국민의힘 저기 선거운동원이 예. 저러면 이재명 선거운동이지 뭐야. 그러니까. 그저께 그 밀양에서는 엄청났잖아요. 밀양 그러니까. 대형 이게 정말 상징적이었어요. 네. 이런 운동을 계속 해주면 저게 1번 운동으로 보이지 2번 네, 운동으로 보이니까. 그러니까요. 네. 그 지금 이재명 후보가 민주당 보수라고 했다고 일부러 빨간 옷 입었나 보다. 그리고 저게 정말 잘못된 게 옷이 2번을 하얀색으로 스티커를 붙였어야 됐는데 까만색이니까 더 안 보이는 그런 거예요. 측면이 잘안 있죠. 보이죠. 네. 부끄러운 거죠. 본인들이 번호가. 자 이번 일요일 날요 첫 방송 토론회가 있는데 이런 거 재밌지. 그러니까 꼭 봐야죠. 왜냐하면 좀 이준석이 하고 이재명 후보하고 김문수하고 이렇게 하게 되면은 집중적으로는 내가 봤을 때는 이준석이 굉장히 이제 뭔가 키를 쥐고 있는 토론회가 될 가능성이 높아요. 이준석이 지가 뭐라고? 또 얼마나 싸가지 왜냐하면 없을지 이준석이는 정말. 김문수한테도 싸가지 없이 할 거고 그렇지. 이재명 후보한테도 싸가지 없이 할 거고 여러 일 텐데. 근데 어차피 저 토론에 나오는 사람은 4명이잖아요. 권영구 후보까지. 그러니까 4명이니까 뭐 이준석이 뭐 독주를 하고 싶어도 네. 결국에는 공평하게 시간이 나누어지기 때문에 남는 거는 이준석 저 새끼 싸가지 없네. 이런 이미지만 남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그리고 열린공감 TV에서 만든 영화 신명 신명. 네. 네. 이거 비교 한번 해주면 좋을 것 같은데 왜냐하면 이게 이거를 지금 패러디한 거죠. 패러디한 네. 게 지금 야 근데 거의 패러디가 아니라 어. 고증 수준. 그러니까 저 패러디가 아니라 그냥 그대로 네. 그냥 재현한 그대로. 거잖아요. 재현. 고퀄리티 재현 드라마 뭐 이런 거 아닙니까? 이렇게 작심하고 만든 느낌이 나요. 네. 실제로 예고편에 영상 없이 한번 볼게요. 저작권 문제 때문에 아 소리 없이. 소리 없이 보세요. 임금 왕자 쓰고 자 저거는 진짜 자막 따라가지고 외국에 내보내기 딱 좋은 것 같아요. 지금의 상황을 잘 설명해주고 있습니다. 신명 거꾸로 하면 MS. 명신. 예. 지금 지금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뭐 진영에서 솔직히 제가 짧게 말씀드리면 진영 내에서 누구랑 싸우고 누구랑 싸워서 그렇게 되면 양쪽도 언급을 못하게 되는 측면이 있는데 이 영화는 좀 많이 대박날 것 같다 이런 차원이고요. 티저가 굉장히 네, 잘 만들어졌어요. 이런 측면이 있는데 뭐 그러니까 참 이게 지금도 그런 사람들이 있어. 여러분 있잖아요. 새날은 아무것도 안 했는데 새날이 누구 깜보라 그래갖고 해당 무슨 방송의 지지자들이 엄청 악플 달아댔던 시절이 있었어요. 우리는 아무것도 안 했는데 네. 뭐 결국에는 그 방송 우리가 언급을 못하는 겁니다. 그렇죠. 그렇죠. 근데 그게 지난 몇 년 동안 어마어마한 진영에 부담이 됐다는 말씀드리고 잘한 건 잘했다고 해주면 되죠. 그렇죠. 누구 편드는 의미가 아니고요. 화제가 돼서 제가 말씀드려 본 겁니다. 자, 극우 추적단 카운터스. 김문수 정광훈 불법 선거 공작 의혹 추가 폭로. 야 정광훈 측 극우 유튜버 홍철기 신혜식 신혜 한수 간부 출신 14일 방송 중에 김문수 캠프 관련자가 이재명 관련 자료를 주고 자유통일당에 고소고발을 요청했다. 법적으로 문제될 사안은 우리가 시킨다. 실명 공개할 수도 있고 우리가 하청이냐. 예, 실제로 그랬다는 거잖아요. 고발사주 전문이죠. 네. 김문수 캠프 관련자가 이재명 관련 자료 주고 자유통일당에 고소고발을 요청했다. 고발 사주네. 네. 오늘 누가 기자회견 하지 않았어요? 대장동 관련해서? 안 했나? 자신이 없었나? 정확히 뭐 모르겠네. 한다는 네. 이야기는 있는데 그거로 네, 네. 관심이 없어가지고 뭐 뜨질 않아요. 그냥 물어볼게요. 네. 뭘 포렌식해서 제출하면 그 인정받습니까? 사설에서 사설 포렌식은 인정 법원에서 못 못 받죠. 네. 어. 왜냐면 뭐 사설 포렌식은 자기한테 맞는 그런 그렇죠. 전문가들 할 수가 오염됐을 수 있기 때문에. 네. 자 다음 홍준표 이어 나경원도 나도 탈당하고 싶은 마음이었다 이거예요. 예, 언론은 근데 그걸 굉장히 자극적으로 쓰네요.
나도 탈당한다가 아니라 나도 탈당하고 싶다는 마음이 생각이 들었다 이거거든요. 어쨌든 그 정도예요. 네. 콩가루 돼가지고 대선 나왔던 주자들이 지금 김문수 흔쾌히 돕는 사람 없잖아. 없죠. 네. 한덕수는 지금 뭐 어디 갔는지 그렇기도 하고 모르겠고. 네. 나경원 입장에서는 지금 김문수가 당선되고 말고가 중요한 게 아니라 자기 재판이 지금 바로 맞아요. 코앞이잖아요. 네. 자기가 살아야 되니까. 예. 자, 국민의힘의 현 상황을 지금 어떤 분이 정리해놔가지고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한동훈은 기타 치고 유튜브 하면서 국힘 조롱하고 있고 홍준표는 침 뱉고 탈당해서 욕설 퍼붓고 있고 김상욱은 진짜 보수는 이재명이라고 만세 부르고 있고 한덕수는 선거운동 안 돕고 도망갔고 안철수는 새는 발음으로 한동훈 까고 있고 권영세는 홍준표 저격하고 권성동은 안 꺼지고 욕 처먹으면서 유세 다니고 있고 석동현은 내란 세력 다 함께 투게더 외치고 있고 김용태는 바지 주제에 보수 단일화 타령하고 있고 윤석열은 탈당 안 하고 버티고 있고 김건희는 검찰 수사 거부하고 있고 김문수는 계엄은 잘못됐지만 내란은 아니라고 하고 있고 김재원은 뒷구녕으로 자유통일당과 딜치고 있음. 한심한 정당이 된 거죠. 각자 바쁘긴 하네요. 부끄럽습니다. 자, 그 국민의힘의 발작 버튼. 어저께 모 검사 출신 국회의원이 우리 방송 보고 발작 버튼 눌렀다는 이야기하더라고요. 네, 발작 버튼. 발작됐죠 지금. 긁혔네 이렇게. 네, 세게 긁힌 것 같아요. 지금 제65조 대통령이 탄핵당한 정당에 소속되었던 정치인 당원 당직자는 선거 출마를 금지한다. 이제 이렇게 바꿨으면 좋겠다는. 그렇죠. 네. 개헌을 바꿔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맞습니다. 네. 그리고 그때 임명된 사람들도 싹 다 바꿔야 돼요. 예. 네. 자, 다음은요. 이거 하나 어디 굴러다닐 때 진짜 가져와 봤어요. 택시와 하나야구. 수년 전 프로야구 한화 유망주들이 유성 룸살롱을 택시로 드나들 때 우리 기사들은 몇 년간 한화가 꼴찌할 것을 알았다. 자기 업에 충실해야지. 최선을 다해야지. 한눈 팔면 안 된다 이런 얘기예요. 이게 지금 국민의 심정 아닙니까? 특히 유성이라면 대전에 있는 그렇지. 유성 아닙니까? 네. 그러면 또 생각나는 사람이 있는데 뭐? 그 삽입 리스크, 그렇지 유성의 호텔. 네, 시알리스 두알. 그렇습니다. 기억 좋다. 네. 이게 사실은 뭐 법조계가 룸사롱을 드나들 때 법조계가 이렇게 될 걸 알았다라는 국민의 심정하고도 네. 맞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판사가 들락거린다는 건요. 자기 돈이 많아가지고 개인적으로 들락거리다는 욕 먹어야 된다고 봐. 그렇죠. 네. 왜냐하면 이게 불법 선거대 연관이 있어요. 성매매하면 다 불법이잖아요. 불법이죠. 네. 아 근데 얘는 성매매를 못해. 아예 관심이 없어. 그냥 가서 그 아가씨들이 굉장히 좀 불쌍해가지고 그 아가씨들한테 팁 주고 오는 그런 재미로 사는 거야. 봉사활동. 아, 참. 할 수도 있죠. 예, 지금 보니 그다음 한번 볼까요? 주문 피고 윤석열은 양주 3병 과일 안주 하나 아가씨로 줄한다. 이게 지금 현재 내란 재판을 해야 되는 저 부장판사 지기현이가 지금 이제 완전 조롱거리가 돼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저기 이제 딱 플러스 해가지고 네. 그 테이블 차지는 시간당 6만 원으로 하다. 그래서 구속 시한도 시간으로 계산하고. 그리고 시간 하필 계산으로 해서 술값도 시간 계산. 이름도 지기현이라는 이름이 거의 대한민국에 한 명 있는 거 아니에요? 특이한 네, 이름이죠. 특이한 이름이죠. 전정원 작가님 감사하고요. 자 고발뉴스에 어제 단독이었어요. 네. 룸사롱에 이어 골프장 쏟아지는 지기현 제보들. 야 참 부지런히 아니, 살았다. 솔직히 지방법원 판사가 룸사롱 다니고 골프장 다닐 시간 있을까? 아니 그 제가 그렇게 이야기했잖아요. 룸사롱이든 골프 접대든 안 간 사람은 있어도 한 번만 가는 사람은 없습니다. 이게 어떻게 과전되냐면, 그러니까 먹는 놈만 먹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지방에서 먹었던 놈이 서울 와서 안 먹겠습니까? 서울에서 먹던 놈이 지방 가서 안 먹겠습니까? 네. 그렇죠. 먹던 놈은 어딜 가도 먹습니다. 아 그리고 유독 판검사들 중에 그 골프장 사위들이 많아가지고 친구들도 많고 막 하니까. 아. 그러네. 많이 치죠. 네. 지금 찾아보니까 페북에만 지기현이라는 이름 가지신 분들이 11명 정도 되네요. 오. 이거 약간 무속적인 느낌이 좀 안 난다. 자, 그 다음 SNS 하나 있어요. 김정환님 SNS입니다. 윤석열 망신주기 막으려고 비공개로 재판하는 줄 알았더니 지 얼굴이 생방으로 나가는 게 템프로 아가씨들한테 얼굴 팔릴까 봐. 저 오빠. 판사였어? 접대받으러 갔으면 아가씨 다 알고 있지 않았을까요? 그러니까 이분이 누구신 줄 네, 알아? 이렇게 네. 소개할 텐데. 아, 네, 뭐 알고 있었을 것 같은데. 자, 지금 민주당 국회의원들이 정청래 위원장 따라서 이것도 일본이네를 네. 근데 정청래 위원장 거 최근에 사진이에요.
짜장면 기인가 봐요. 예전에도 이런 거 많이 하셨어요. 짜장면도 1번이네. 유튜브가 걸어놓은 100개 제한을 돌파하려고 하는 정마적 형님은 또 따라서 이제 빨대도 1번, 빨대가 아니라 아마 사인펜 네, 같아요. 네, 사인펜. 네, 네. 지금 추미애 의원은 저 케찹 같죠. 네. 고추장일 수도 있고. 네, 소스. 소스 1번이네. 그리고 김병주 의원은 김밥도 1번이네. 전현희 의원은 잔치국수도 1번이네. 이렇게 즐기면서 흥겹게 하는 거예요, 선거운동은. 그러니까 네. 2번은 어렵지 저게. 자, 그렇지. 이번은 좀 그렇게 좀 어렵게. 자, 그리고 의미 있는 지지선 하나 보겠습니다. 저 어디 소상공인 지지선이냐면 대구예요. 대구. 와. 진짜 소중하네요. 소상공인 이재명 지지 선언. 네. 네. 그다음에 요거는 지금 세월호 유가족이신 유민 아빠 김용호님의 지지선언이에요. 이번 6월 3일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세월호 유가족의 한 사람으로서 민주당 이재명 후보를 적극 지지합니다. 제가 광화문에서 힘든 단식할 때 제 손 잡아주고 제 마음 헤아려 주신 고마운 분이십니다. 그분이라면 아직까지도 밝혀지지 않은 참사 원인과 책임자 처벌에 힘써 주실 거라 믿으며 안전한 사회, 공정한 사회 만들어 주실 유일한 후보라고 생각합니다. 예. 그리고 그 장훈님이라고 있어요. 이제 유가족. 유가족 네, 운영위원장 지금 현재 하실 거예요. 진보 보수 난 솔직히 잘 모르겠다. 좌파 우파 이것도 진짜 모르겠다. 하지만 한 가지는 분명하게 안다. 국민이 행복하고 안전하게 살 수 있는 나라를 만드는 것 그게 정답 아니겠는가? 이번 선거 제발 잘하자. 무조건 이긴다는 생각 버리고 원팀이 되어서 저 무도한 인간 말종들이 없는 세상을 만들어야 하지 않겠는가? 내가 누구를 지지한다고 그 사람이 된다는 보장은 없지만 나는 이재명을 지지한다. 예. 지금 선거는 이재명이다. 이론의 여지가 없다. 내 아들 준영이가 살아있다면 이런 대화를 같이 했을 거다. 아쉽고 예, 슬프다. 준영 아빠 장훈님의 SNS였습니다. 허은아가 이제 여자가 하늘 품으면 이런 속담이 주인공인데 이준석이가 막 이재명 후보를 까요. 토론 안 한다고. 그러니까 허은아가 지금 허은아와의 토론을 3개월째 해피온 후보가 할 말은 아니다. 아 이번에 허은하 후보가 대선 후보를 못 나온 게 안 나온 네. 게 좀 아쉽을 정도로. 그러게요. 네. 기대를 갖댔었는데. 네. 이준석의 어떻게 마크하기 이게 괜찮아요. 사명만 있었다면 그러니까. 어디서 사명만 구했다면 네. 나왔을 텐데. 자, 다음은 어제 뉴스타파 보도입니다. 이준석 여론조사 조작 첫 확인. 당대표 선거 때 얘기예요. 1위 나경원을 내리고 2위 이준석 올리고. 이야. 그때 명태균이 대입해서 조작했다. 네. 네. 어제 뉴스타파의 보도였습니다. 이준석 올려 나경원 내려 이거 한 거네. 자, 이준석이 1등 나는 게 여론조사 하나 나왔습니다. 비호감도 여론조사. 축하합니다. 아우, 그래도 1등 했네요. 이준석 67, 김문수 62, 이재명 50. 그래도 계속 그동안 79%, 78% 이랬거든요. 많이 낮아진 거예요. 약간 근데 김문수랑 이재명 후보가 맞았나? 사실상 양당제에서 50% 밑에 비호감도는 사실 나머지는 다 좋아한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네, 네. 여기서 그만 어마어마한 그 네. 악마화야 돼요. 그러니까 저 비호감에도 불구하고 당선은 될 거다라고 음. 그렇게 예측한다는 거 아닙니까? 자, 저 하버드 나온 이준석의 글씨체 한번 볼까요? 이거 뭐 왼손으로 썼어요? 내용은 볼 게 아니라 여러분 성의가 글씨체 한번 없어. 보세요. 성의가 없어요. 아니, 성의가 저도 없어요. 글씨를 잘 쓰는 사람이 아니어서 네. 남의 글씨 갖고 뭐 탓할 건 아닌데 이건 좀 심했다. 좀. 그러니까요. 너무 성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게 성의의 문제를 떠나가지고요. 발로 썼네. 글씨로 보면은 얘는 초등학생 정도 수준밖에 안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천천히 쓰기 때문에 방명록 같은 거는 아 그렇죠. 이렇게 못 쓰기 쉽지 않아요. 맞습니다. 누가 네. 쫓아오는 것도 아닌데 네. 영어로 쓰지 그랬어. 그러게 아주 심하다 좀. I'm 다음 from 거 한번 볼까요? Harvard. 여기 지금 그들이 아직도 저러고 있어. CIA가 이재명 후보의 그 계좌를 동결을 할 거라고. 예, 예. 좋은 정보 감사합니다. CIA 뭐 예. 이렇게 바빠? 네. 대단한 정보 입수했네. 야, 좋은 너무 정보 많은 일을 감사합니다. 하고. 댓글 더 웃겨. 저도 그거 들었습니다. 아 정말 이 사람들을 믿고 있더라고요. 네. 그러니까요. 아직도 트럼프가 구하러 네. 올 것이다. 트럼프가 진짜 개입할까 봐 그게 생각하고. 여러분 있잖아요. 제가 하나만 말씀드릴게요. 미국도 사대주의적 근성 때문에 미국이 다 알아서 해줄 거야가 아니고 미국도 중국, 러시아 등의 한국의 위치를 뺏기지 않기 위해서 한국에 잘 보이고 싶어 해요. 네. 네. 그만큼 우리나라의 국가적 위상이 올라갔는데 미국이 제일 중요하게 보는 게 뭔지 아세요? 그 국민 여론이에요. 이승만이가 왜 하야했게? 국민들이 들고 일어나서 이승만 나가라고 하니까 미국이 이승만한테 이야기를 합니다. 하야하라고.
국민 여론이 제일 중요한데 무슨 CIA가 등장해서 이재명 후보의 계좌를 동결하다니. 네, CIA보다 KFC가 더 무섭죠. 왜 사람들 자, 그리고 오늘 나온 거 박근혜 이재명 지지설 이건데 저게 그냥 나온 건 아니고요. 그 박근혜 때 춘추관장이던 사람이 민주당에 입당을 했어요. 네. 박근혜 청와대 때. 그러니까 지금 더군다나 김민석 이제 선대위원장이 깜짝 놀랄 만한 보수 인사를 영입하려고 한다니까 그게 누구냐가 설왕설래가 돼가지고 저는 박근혜 영입 하는 거 바라지는 않지만 네. 저게 그냥 대선 끝날 때까지 갔으면 좋겠어요. 네, 썰이. 그냥 한다고 하면 네. 그냥 실리만 챙깁시다. 그것만 생각합시다 우리. 네. 아니, 지지선은 한다면 말릴 필요는 없죠. 그러니까. 그렇죠. 네. 왜 말려? 이 정도로 지금 소위 말하면 저 극우 진영이 망가지고 있다. 그렇죠. 네. 완전히 씨가 마르고 있다. 네. 그리고요, 여러분 지금 제일 중요한 게 무엇일까요? 차기 대통령 국정구성과제 대략이래요. 맞습니다. 과반 정도는 경제, 경제, 민생, 민생. 이런 얘기를 네. 하고 있는 거고 그다음 맨 위에 있는 게 검찰 및 사법기관 개편, 개혁이라고 보면 되겠죠. 그다음에 국민통합, 사회갈등해서 이런 거예요. 개헌이나 관세 문제 이런 거는 낮추더라도 채찍으로 보면 경제, 민생 그다음에 검찰 및 사법기관 개혁 등이 국민들 입장에서는 관심 있는 사안입니다. 네. 그러니까 지금 민주당 내에서 그런 논란들이 있잖아요. 그 조희대 탄핵할 거냐 말 거냐. 그 얘기 잠깐만 해볼게요. 우리들 입장에서 어중간하게 양비를 하지 마시고 조희대 탄핵은 해야 될까요 말아야 될까요 한번 본인들의 의견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해야죠. 저는 해야 된다고 네. 하고 저희도 특검까지 저는 가야 된다고 봅니다. 네. 아니 왜 지금 해야 되냐 말아야 되냐 이야기가 다시 나오는지 모르겠어요. 이건 네. 본보기로 광화문에 맞습니다. 매달아야 될 정도의 사안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네. 그 최상목 그 탄핵하는 과정에서 청문회부터 시작해서 절차를 계속 밟아가서 이게 그 탄핵하는 순간에 최상목이 그 사퇴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방식으로 가야 된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윤석열 탄핵할 때나 그러니까 저기 한덕수 탄핵할 때처럼 바로 본회의에 상정해서 탄핵 땅땅땅 이렇게 하는 방식이 아니라 그러니까 왜 탄핵을 할 수밖에 없는지 청문회부터 시작해서 절차를 밟아 나가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탄핵 절차를 시작하지 않으면 지금 이렇게 시동을 걸어놓지 않으면 이 분명히 당선된 이재명 후보 당선된 이후에 민주당 내에서 국민통합이라는 이것 때문에 이걸 빌미로 해가지고 네. 속도 조절하자, 강도 조절하자 이런 이야기 나오거든요. 맞아. 맞습니다. 네. 왜냐하면 지금 해놔야 이제 대통령 되고 나서 하면은 또 독재국가니 뭐니 네, 사법부 맞습니다. 말살하니 뭐니 네. 이런 말 또 나올 거거든요. 네. 어차피 그때 들을 얘기인데 지금 뭐 이렇게 한다고 해서 네. 사람들은 지금 사법부에 굉장히 화가 나 있는 상태입니다. 여기서 뒤로 물러나는 건 저는 반대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제 이런 측면인 거예요. 외부에서 영입된 이제 셀럽 거물들이 있잖아요. 몇 분이 이제 탄핵은 지금 하면 안 된다. 이렇게 이제 반대하고 있는 것들이 밖으로 새 나가면 언론이 이제 영입한 누구누구도 조희대 탄핵 반대한다더라 이렇게 네. 얘기가 되는데 저는 그 탄핵이라는 게 금방 할 수 있는 건 아니니까 말씀하신 것처럼 대선 이제 며칠만 지나면 사실상 2주밖에 안 남는 상황이에요. 근데 이거는 저는 제가 알고 있기에는요. 민주당에서 조희대 탄핵 안 한다고 하는 사람은 단 한 명도 없어요. 시기의 문제예요. 근데 누구라고 내가 주어 목적은 말하지 않겠습니다. 그분께서는 조희대 탄핵은 하자고 하는 주장을 하고 계시는 걸 제가 직접 봤습니다. 그러니까 이건 뭐냐면 우리 후보가 무슨 재판을 받고 날아갈까 봐 조희대 탄핵 외쳤다가 그 리스크가 사라지니까 이거 탄핵 안 한다고 이렇게 가면 구조가 이재명을 구하기 위해서 사법원장 대법원장 탄핵하는 것밖에 안 된다. 네. 그런 면에서 보면 사실 그게 이제 외부에서 들어오고 약간 정무적 감각이 떨어지시는 분들은 뭐 민주당에서 조희대 탄핵을 지금 대선 국면에 해버리면 역풍 불 수 있다라고 하는 조바심일 것 같고 나는 그분들의 충정도 이해해요. 잘못됐다는 게 아니라 그런 관점에서 보면은 근데 지금 현재 우리가 정치권에 깊숙하게 어떤 흐름을 보고 있는 입장에서는 지지율이 올랐으면 올랐지도 떨어지는 않을 거라고 봅니다.
아니 근데 조의대 탄핵이라는 게 지금 조의대를 뭐 이렇게 사용을 시키고 껍질 벗기자 이게 아니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냥 네. 탄핵인 정도인데 이거 가지고도 이렇게 한다면 이게 지금 밥줄을 끊자는 게 아니고 조의대는 사법적으로 절차를 밟아야 되겠지만 이 사람이 나중에 뭐 고문을 하든 변호사를 하든 여기까지를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지금 당장 일어난 일에 대해서 책임을 져라 대법원장으로서 이것만은 국민이 보고 싶어하는 네. 장면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게이트급 어마어마한 사건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조희대가 개인 비리를 저질렀다거나 뭐 내부적으로 무리를 일으켰다 이런 게 아니잖아요. 네. 이 대법원장이라는 그러니까 사법부를 대표하는 수장이 민주주의를 침해하고 국민의 권리를 공격했단 말이에요. 그렇죠. 선거에 이게 하려고 했거죠. 이게 이론적으로는 윤석열이 내란을 저지른 거하고 똑같은 겁니다. 이거를 만약에 탄핵하지 않고 그냥 넘어가잖아요. 그러면은 국민의 대의기관인 국회가 국민으로부터 위임받은 그 고난을 가지고 눌러앉았다는 것밖에 안 되는 거예요. 왜 탄핵을 안 합니까? 그러니까 그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조의대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내란 공범 의혹. 그렇죠. 네. 그러니까 사법부가 이미 조의대도 내란 일어난지 알고 있었을 가능성이 매우 높은 정황들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대선 국면에서 가장 유력한 야당 후보를 날려버리려고 했던 시도. 네. 선거 개입. 명백한 대선 개입이잖아요. 네. 네. 그거는 윤석열이 헌법재판소에서 탄핵당한 것만큼이나 유중한 상황이에요. 근데 그걸 안 한다고 좀 심하게 표현해 볼까요? 당연히 그런 일은 안 오겠지만 이런 정도 사안이면은 일종의 이런 거예요. 동전양면 같은 거예요. 이 정도도 조의대를 탄핵하는 거는 정권을 가져오는 것만큼이나 중요한 사안이라고. 그렇죠. 네. 근데 역풍이 불지 안 불지 모르는 상황에서 혹시나 역풍 불까봐 반대하면 안 돼. 아니 탄핵하면 안 돼. 이렇게 생각하고 있다면 예전의 민주당으로 돌아가는 것밖에 안 된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고요. 자 어쨌건 조의대 탄핵에 대해서는 많은 분들이 찬성을 하시는 것 같습니다. 예. 자 잠깐만요. 인포레이트 싱귤라리스님 이번 대선도 한일전입니다. 일본 국민의힘을 이제 끝냅시다. 일본 국민의힘을 이제 끝냅시다. 흑수저님 포나님 변호사비 부족하시면 책 한 권 쓰세요. 100권 사드리겠습니다. 새날 파이팅 하셨습니다. 내가 책은 다 써놨는데 다른 분들 책 파라고 내가 참고 있는 거예요. 자 또우당님 고맙습니다. 또우당님 박경우님 고맙습니다. 고모수는 이재명 세상에 살아보겠네님. 아 유성 이땡땡 삽입리스크. 개 아기 넌 황희두 이사 수신거부 풀라 그러더라. 하버드 리스크 개 아기 너도 구속. 좋아요 알람 신청. 하버드 애들 회원 가입 시켜놔줬고요. 자 구자 형님 조의대는 탄핵뿐만이 아니고 수사에서 학교 보내야 합니다. 대법관 10명도 다 같이 꼭 학교 보내야 합니다. 좋습니다. 예 맞죠. 정의가 강물처럼 흐르는 나라. 악인들은 응징받는 나라. 사필 기정하는 나라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일단 재밌는 정치 시사는 일단 여기서 마치고요. 오동균 변호사 고생하셨고요. 네. 서영교 의원과 함께 서민의 영원한 다리 서영교 의원과 함께 인터뷰 잠깐만 하겠습니다. 자 일단 시사 방송 마치고요.